고지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고지전. 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서로가 남북한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남북한 군인들이 막 싸우는 것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했는데 백마고지 전투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가 그 배경이 됐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예요. 거기 보면은 뭐 서로 이제 거기다가 뭐 고지 빼앗기면 도망가면서 똥 싸놓고 고지 그거 기지에다가 이렇게 막 그래서 지뢰도 막 설치해놓고 올라와 도망가면서 올라오면 거기 밟고 죽으라고. 그래서 수없이 싸우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참 기가 막힌 장면인데 여기 이제 안 나오네요. 지금 이제 컴퓨터 버전이 좀 안 맞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영화를 보통 보여드립니다. 맨 마지막 장면 혹시 나중에 고지전 봤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요. 화면이 뜨는데 한 능선이 고지전이니까 능선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능선 차지할 때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시체들만 쫙 있어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이 시체들만 쫙 널브러져 있는 그 장면이 쫙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공간이 바로 현재의 뭐가 된 겁니까? DMZ가 된 거예요. 서로 뺏고 뺏기는 그 공간 그 자체에 군사분계선을 뒀고요. 그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2km 공간을 DMZ라고 하는 공간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DMZ라고 하는 그 공간은 과거에 6.25 전쟁이 한참 일어났을 때는 어떤 공간이었죠? 가장 극심한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양측 간 피하 간에. 우리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아니 6.25 전쟁이 3년 동안 벌어졌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 벌어졌는데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된 거는 불과 1년이에요. 나머지 2년은요 국지전이었어요. 그 국지전 주로 어디? 지금의 DMZ를 중심으로 해서요. DMZ를 중심으로 서로 뺏고 뺏기는 왔다 갔다 이거였어요. 왜?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빨리 전쟁 끝내자. 휴전회담, 즉 정전회담이 그때부터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전선으로 군사분계선 만들 거냐? 아니면 옛날 38선을 그대로 할 거냐? 요거 갖고 남북한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한이 싸우는 건 아니죠. 연합군하고. 그러니까 연합군 쪽에서는 현재의 전선으로 하자. 북한은 38선으로 하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년 끌었어요. 그 2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터가 바로 뭐냐면은 저쪽 가령 예를 들어서 후방 쪽 여기서는 싸움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DMZ를 중심으로는 피 터지게 싸웁니다. 포탄 날리고 별짓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났던 데가 어디냐면은 지리산, 빨치산들. 뭐 그 정도 국지전이죠. 그런 데지 다른 지역들은 비교적 2년 동안 평온한 상태. 전쟁 중에서도 약간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DMZ라는 공간 자체는 3년을 거치면서 가장 초토화된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가장 초토화된 땅.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계시는 백마고지라고 하는 들어봤죠? 왜 백마고지일까요?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박정희가 와서 저 고지가 백마처럼 생겼네. 그래서 백마고지라고 이름 붙였다고 이렇게 전설 따라 한철 얘기가 흘러내려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위에서 보면 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요. 그런데 왜 백마냐? 하도 포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지를 탈환하려고. 자, 포탄을 쏘아야 되니까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고지가 돼버린 거예요.
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호옇잖아요. 탐폭이 없는. 그래서 백마고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옆으로 가면요. 그 옆으로 가면 원래는 이름이 삽슬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한 100m, 150m 정도 되는 저 야트막한 봉우리예요. 철원에 있어요. 삽슬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삽슬봉이라는 그 봉우리 이름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안에 저 봉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면요. 아이스크림 고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고지. 왜 아이스크림 고지가 있어요? 하도 그 고지 쟁탈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거기다 포탄을 엄청나게 쏘아요. 하루에 600발밖에 이렇게 막 쏘는 거예요. 피하가네. 우리가 차지하면 북한에서 쏘고 북한이 차지하면 우리가 또 쏘고 허구한 날 거기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거기 있는 흙, 토양들 옆에 무너져 내리겠죠. 무너져 내릴 거 아니에요. 쭉쭉 무너져 내릴 거.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뭐예요?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쭉 흘러내리는 거. 그래서 거기가 아이스크림 고지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격전지였어요. 자, 70년 전에 모든 DMZ 공간은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나무 한 폭이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공간이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거기가 생태계 보호가 됐을까요? 70년 만에 생태계 보호를 하면은 세계 어디든지 다 보호가 됩니다. 그렇죠? 나무 한 폭이 없었던 풀 한 폭이 없었던 그런 공간이 뭔 원시림이 있겠어요. 근데 TV 이렇게 보면은 DMZ는 원시림이 존재하고 그런 말 아무 서슴없이 쓰고 있어요. 이게 미디어의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DMZ는 원시림이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난 70년 전에 완전히 초토화된 땅이죠. 인간에 의해서. 자,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이 땅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태계가 변화됐을까? 다시 말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저절로 완전히 파괴된 땅이 저절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다시 말해 이거 좀 전문적인 의미로는 천이가 어떻게 발생할까? 즉 생태계의 천이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 수 있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기가 막힌 장소죠. 정말로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은 땅이 인간의 손을 타지 않고 또 약간은 또 인간의 간섭이 가미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인간이 인공조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천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황무지에서 어떤 종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됐는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이런 공간 여기밖에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이 DMZ 하는 겁니다.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장소죠. 연구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연구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엔군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땅이 완전히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반은 누구 땅? 북한 소유. 반은 유엔 소유예요. 현재도 작전권은 물론 한국군에게 이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뭐예요? 유엔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정전협정문에 거기 관할은 누가 한다?
유엔군이 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DMZ를 진짜 들어가려면요, 유엔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허락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허락이 아닙니다.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유엔 사령관. 아직도 이 한반도에 한국의 어떤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공간,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한반도라는 영토 안에서 대통령의 또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힘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공간,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간이 바로 DMZ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DMZ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 뭐 우리 국방부 장은 잘 알아.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는 유엔군 사령관의 허락을 득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MZ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 본다면. 자, 6.25 전쟁의 결과는 생략을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위에 사진 보시죠.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남북한 딱 대표들이 딱 모여서 왼쪽이 유엔군이고요, 오른쪽이 북한이에요. 딱 해서 하는데 사인을 하는데 서로 눈도 안 마주쳤대요. 서로 이게 유엔군하고 북한의 남일 장군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악수도 안 하고, 보통 우리 회담하면 악수하잖아요. 그렇죠? 싫어도. 근데 악수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요. 서로 이미 만들어진 협정문에 이 사인을 하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북한 이제 사인하고 딱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유엔군 사령관이 딱 사인 딱 하고, 저기에 배석한 장군이 우리 남쪽의 장군 백선엽 장군이 유일하게 배석을 했어요. 백선엽이 뭐 친일파다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백선엽이 이제 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엔 사령관이 그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만년필, 파카 만년필 딱 사인 딱 하고 딱 뒤돌아서서 악수도 안 하고 헤어집니다. 악수도 안 하고 헤어지는데 유엔군 사령관이 왼쪽으로 딱 하고 북한의 남일이 오른쪽으로 딱 나가서 서로 이게 흩어졌어요. 저기 막 싸웁니다. 그냥 천막이에요. 판문점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판문점이라는 동네란 말을 썼죠. 근데 여러분들 파주에 갔을 때 혹시 판문점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판문점 안 가봤어요? 판문점도 아직 안 가보신 분들 많으시구나. 다행이네. 그 판문점을 난 갔다 왔다. 다시 말해서 TV에 왜 판문점 얘기 많이 나죠? 회담하는데 거의 판문점 아니에요. 그 판문점 아니에요. 공동경비 구역일 뿐입니다. 거기가 왜 JSA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우리 영화 나온 거. 거기 공동경비 구역이지 거기가 판문점이 아니에요. 판문점은요, 그 건물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점포 이름이 아닌가요? 예? 점포 이름 아니에요. 마을 이름입니다. 점이라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을이 물론 그런 점포가 있었겠죠. 그런데 판문점은 점포 이름이 아니라 마을 이름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름은 널문리라고 하는데요. 널문리. 원래 행정구역 이름 널문리. 판문리예요, 사실은요. 판문리. 거기에 이제 점포들이 막 생기고, 근데 원래는 황량하기 이럴 때 없었던 마을인데 전쟁 때문에 유명해진 마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포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판문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휴전회담이 제일 먼저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북한 땅으로 넘어갔어요. 북한 땅으로. 그러니까 더 내려와서 휴전회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판문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휴전회담하고 정전회담하고만 하는 그 장소는 JSA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갔다 오면 북한 갔다 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참, 우리가 모르고 쓴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가 이제
그 JS 공간에서 이제 만든 임시 막사였어요. 딱 나와서 그래도 나왔으니까 의전 군악대들이 다 앞에서 그 음악을 딱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남쪽에 딱 나왔을 때, 저 유엔군 사령관이 딱 나왔을 때 우리나라 군악대가 뭐 연주했겠어요? 군악대가 우리나라 군악대, 거기 유엔군 군악대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남한 군악, 우리 국군 군악대가 뭘 연주했을까요? 무슨 노래? 예, 아리랑을 연주.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작곡가님 최고예요.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으니까. 예,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아리랑. 남일이 이렇게 딱 북한으로 딱 갔어요. 북한 진영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북한 군악대가 딱 연주를 한 음악이 뭘까요? 북한에서 거기도 아리랑이었어요. 이게 우리 6.25 전쟁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이 전쟁이 끝나서 저거 우리 노래 틀어야, 우리 노래 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노래. 남북한이 서로가 우리 노래 좀 더 아리랑, 북한도 아리랑.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서로 총불이 겨누고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막 이랬는데 같은 노래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실제로 6.25 전쟁 때요. 6.25 전쟁 때 진군가가 뭔지 아세요? 아리랑이었어요. 북한도 아리랑, 우리 남한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진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들 있죠. 우리나라 참여했던 유엔군들이요. 그 유엔군들이 아리랑을 알아요. 아리랑을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게 소재가 돼가지고요. 이제 특집 방송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저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어디에 그 영국에 가서 그 천전 용사 찾아가서 물어가 천전 찾아갔어요. 거기서 옛날에 너 이제 싸웠을 때 뭐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혹시 뭐 기억나는 거 뭐 있냐 했더니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군가로 그걸 불렀으니까. 근데 북한 애들도 그걸 진군가로 불렀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6.25 전쟁의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원치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 속에서 하나의 어떤 희생의 세계의 어떤 큰 역사 속에 희생국가, 희생된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어쩌면 대리전쟁이었을 수도 있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념의 대리전쟁의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DMZ가 탄생을 했어요. 자, DMZ가 탄생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DMZ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도 238kg 옛날 거네. 이게 안 고쳤네 아직까지. 239kg입니다. 이 연구원들이 좀 빠졌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MZ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죠? 군사분계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죠? 파주부터 고성까지. 어우, 참 대단하시네. 여기가 파주입니다. 여기 파주고요. 여기가 고성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태극 모양. 그거 보면 태극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저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군사분계선입니다. 바로 MDL이라고 얘기하는 데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사분계선이 있는 공간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군사분계선은요, 육지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육지에만 군사분계선이 있어요. 자, 요 파주 요 부분이 여러분들 혹시 거기 가본지 모르 통일로라고 하는 자유로 달려보셨죠? 자유로 가면은 일산 지나서
왼쪽으로 보면 김포가 보이고 강이 이렇게 만나는 이게 장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 끝부분은 북한 땅이에요. 거기서 북한 보이죠? 자유로에서 이렇게 보면 북한 보여요. 그건 북한이고 거기서 좀 더 안으로 60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남한 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바로 뭐야? 비무장지대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그 구역부터 1호 말뚝이 있는 거예요. 군사분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이 공간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냐면 강화도 부속섬인 강화도 부속섬인 말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말도 끝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라고 하는 섬까지 그러니까 한강이 완전히 서해바다로 빠져나기 직전까지요. 요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그 한강하구 중립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전협정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한 리버 에스츄어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리버 에스츄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강하구 중립지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거기는 선이 없어요. 뭐에? 면으로 해놓은 겁니다. 한강을 쭉 면으로 노란 선, 노란 영역 있죠?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 의미는 뭐냐면 남북한이 경계 없이 마음대로 들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써도 된다. 이게 합의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써요. 남북한이 저기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 공간이. 왜? 괜히 들어가다가 트집 잡힐까봐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들어갔던 때가 언제냐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거북선 있죠, 거북선. 진짜 거북선처럼 만들어가지고 한강에다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거북선을. 한강에서 전시 이틀 만에 고장났어요. 그래갖고 이걸 고치러 보내야 돼요. 근데 이걸 고치는 데가 거제도에서 고쳐야 돼요. 보낼 길이 없는 거야. 그럼 어디로 보내요? 한강으로 뛰어서 서해로 해서 그렇게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강으로 뛰우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저 한강하고 중립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사실은 허락을 안 받아도 돼요. 중립지역이니까. 그런데 그때 북한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나가니까 알았지? 북한이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 알았어. 처음 지나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직도 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봐요. 저기 무궁무진한 보배입니다. 저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건설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자재 문제 때문에 아파트는 막 짓는데 저거 모자라는 거예요. 그 모래가 모자라요. 모래가 모자라가지고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도 막 쓰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북한한테 제안을 합니다. 북한한테 어디 저 한강하고 중립지역에 엄청난 모래가 쌓여 있으니까 저기 70년 동안 모래가 쌓인 한강하고니까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모래 같이 퍼가지고 우리 같이 돈 벌자. 너희들 돈 줄 테니까 우리 이 남한 땅에 이렇게 건설붐이 있으니까 요거 저 모래 쓰면 다 돈 돼.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하자.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아직도 대답 없어요. 아직도 대답 없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기야말로 그 한강하고 중립지역이야말로 정말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저기는 왜? 저기가 바로 민물과 썰물이 아니 민물과 썰물이 아니라 그 민물 그러니까 육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풍부하고
생태계가 엄청나게 잘 보존되어 있는지. 저기는 정말 사람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서 향후에 어류 생태계 보고는 이 한강하고 중립 지역이에요. 자, 정전협정문에서 남북한의 경계를 얘기한 데는 저기밖에 없어요. 두 군데. 공식적으로 여기 이거, 예? 파주부터 여기 한다. 그 다음 여기서 한강하고 중립지역으로 만든다. 여기서 끝. 그 다음 그 서쪽에 있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전협정문에 안 나와요. 왜? 정전협정문은요, 빨리 끝내야 돼요. 전쟁을. 2년 동안 막 끌었다 그러잖아요. 2년 동안 끌었는데 4월 달에 1950년 4월 달에 스탈린이 죽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전국이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련이 김일성을 후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도 영국이 손을 뺀다 그랬어요. 영국도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정권이 막 돌아다니면서 니는 왜 또 다른 나라 또 왜 전쟁하느냐. 우리 죽겠는데. 우리 예산 막 나가고. 영국이 손을 뺀다, 발을 뺀다 그랬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미국도 영국이 빠지면 다른 거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 때 스탈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아이 그래 현 전선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아까 북한은 어디로 하자 그랬어요? 38선으로 하자. 북한이 손을 들었어요. 현 전선으로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협정에 사인하게 된 겁니다. 스탈린이 일으킨 전쟁이 스탈린 때문에 빨리 끝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끝날 때 무조건 빨리 끝내야 되니까 뭐 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막 손을 안 본 거예요. 더군다나 북한은 해군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해군력이 거의 없어서 이 그 바다 쪽 있죠. 서해바다는 동해바다는 이 서해바다 동해바다 다 유엔군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원산 청진 동해안 쪽에 원산 청진에 조그만 섬들 있잖아요. 전부 다 유엔군이 다 장악하고 있었고요. 평양 앞바다에 있는 섬들도 다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섬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데 유엔군 측에서는. 근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끝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유엔군은 모든 섬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엔군이 생각할 때 평양 앞바다에 그 유엔군 병력을 그대로 남겨두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뺀 거예요. 원산 앞바다에 있는 유엔군 전력 뺐어요. 철수시켰어요. 근데 여기는 철수를 안 시켰어요. 백령도 요쪽. 여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 백령도 아래쪽은 전부 다 누가 관할하고 있었어요.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었던 데입니다. 저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서 유엔군이 이건 우리가 철수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예요? 요 한강하고 중립지역하고 요 파주하고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왔어요. 백령도 유엔군이 철수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관할이 유엔군이 계속해서 관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유엔군 지배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쪽 지배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저 황해도로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 동네 가야지. 그렇잖아요. 자기 동네 거기 살고 뭐 전쟁 전에 왔다 갔다 했던 데인데.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막 들어오고 또 그 백년도 살고 저 친척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또 북한 땅 들어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끼는 거예요? 간첩들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저기를 통해서 간첩들 막 내려오고.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안 된다. 지금부터 좀 막자. 통제를 하자. 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습니다. 요 우도라고 하는 선부터 시작을 해서 우도라는 선부터 해서 이렇게 서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서해 5도라고 하는 섬, 거기를 따라서 선을 하나 딱 그어놔요. 전쟁이 끝나고 3개월 후에 10월 달이에요. 1954년 10월 달에 선을 딱 그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면 Northern Limit Line,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NLL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NLL 이거 북한이 합의한 겁니까? 정전협정문에 이런 말 전혀 없어요. 북한 합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북한은 야, 그거 우리 합의 안 한 거야. 왜 니들 마음대로 그거 정해? 그럼 우리도 정해야지. 지네들도 정해요. 그 정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되옵니다. 물론 백령도는 살짝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NLL하고 북한 NLL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지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우리 NLL로 가는 건데 우리도 가는 거고,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70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자꾸만 남북한이 왜 자꾸만 충돌이 생기지? 합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북한도 지네들도 NLL이 어딘지 다 인지하고 있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남한에서 남측에서 굉장히 큰 홍수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적십자에서 우리한테 적십자 구호물자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구호물자를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배로 NLL 쪽을 통해서 배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놈의 배가 안 넘어와요. 어디로? 여기까지만 왔어요. 여기까지 딱 멈췄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네들도 NLL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인정 못한다. 사이 좋을 때는 인정하고 사이 안 좋을 때는 인정 안 하는 게 바로 NLL이에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자, NLL 아셨죠? 이건 정전협정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식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도부터 여기 이렇게 NLL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공동 주민구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도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부터 우도까지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은 뭐냐? 없어요. 여기는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저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로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NLL도 아니죠. 공동 중립구역도 아니죠. 그렇다고 군사분계선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